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일당 독수라는 지적을 받았던 전라북도 의회가 다당 체제로 개편돼 새바람이 기대됩니다. 하천을 무단으로 점거한 평상과 그늘막 영업행위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종자산업의 허브가 될 김제 민간 육종연구단지가 올가을에 마무리되고 20여 기업이 입주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된 전라북도는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북의 지역 정치는 20대 총선을 계기로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처음 접한 다당 체제 속에 갈등도 있지만 경쟁과 건강한 정치의 시작이라는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이창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시회 당시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모습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요. 국장님 업무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에 한해서 답변을 잘하세요. 이 부분을 질의하는데 지금 위원장이 방해하는 겁니까? 국민의당이 도지사와 집행부의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하자 더민주 소속 위원장이 이를 막아서는 내용입니다. 여야 간 대립이 치열한 국회에서나 볼 수 있던 장면으로 민주당 일색의 과거 전북 정치권에서는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지방선거가 2년이 남지 않아 단체장을 겨냥한 물밑 의정 활동이 본격화된 가운데 정당 간 경쟁 구도가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일부는 갈등으로 보고 기대했던 협치가 무너지는 게 아니냐 걱정하기도 하지만 정반대의 시각이 더 큽니다. 협치라는 말보다는 상호 견제, 선의의 경쟁, 그리고 타협과 그러니까 토론과 타협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과거 일당 독주 속에 견제와 균형을 상실했던 집행부와 의회 관계가 건강한 경쟁을 통해 복원되리란 기대 때문입니다. 같은 당 소속 의회의 지원을 받아온 자치단체 역시 앞으로는 냉정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협치는 시대의 과제입니다. 그러나 그간 방치해둔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되찾기 위한 정당 간의 건강한 경쟁이 우선입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4년 연속 6조 원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정책협의회가 잇따라 열립니다. 국민의당은 김동철 국회 예결위원회 간사와 예결위원 5명이 오는 4일 전라북도에서 송하진 지사를 만나 지역 현안 해결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예산 정책협의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다음 날인 5일에는 전라북도 주최로 도내 국회의원과 시군 단체장이 한자리에 만나 국가예산 증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나섭니다. 대한민국 종자산업의 핵심 기능을 수행할 김제 민간 육종연구단지 조성이 다음 달 마무리됩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6년간 700억 원을 투입해 김제시 백산면 일대 52헥타르에 종자산업진흥센터 등 첨단 육종연구시설을 건립하고 오는 10월 준공식과 함께 20개 종자기업이 입주합니다. 정부 국정과제 육종연구 인프라 구축과 해외 로열티 절감 추진 정책이 반영되면서 민간 육종연지 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입니다. 전주역 앞에 조성되는 첫 마중길 광장과 관련해 주변 상인과 건물주 등이 상생협약을 맺었습니다. 건물주와 상인들은 안정적인 상권과 지역 정체성 회복을 위해 첫 마중길 사업 완료 뒤에도 임차인의 영업기간을 보장하고 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개발 효과로 임대료가 상승해 원주민이 떠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확산되지 않도록 여러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같은 무더운 날이면 쉴만한 계곡이나 하천을 찾게 마련인데요. 그런데 목 좋은 곳마다 돈을 받는 평상이나 그늘막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명백한 불법이지만 지자체는 여전히 손을 놓고 있는 형편입니다. 한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물 맑고 경치 좋은 진안의 한 계곡. 펜션업자들이 설치해둔 평상들이 목 좋은 곳을 모조리 차지했습니다. 마땅히 돗자리를 깔 만한 곳도 없어 돈을 주고 평상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하나에 2만 원, 두 개니까 4만 원. 어떻게 해, 정도가 없잖아. 짝꿍이 쓸 수는 없잖아. 어떻게 해. 명백한 불법 영업입니다. 국가 소유인 하천은 누구도 점거할 수 없지만 평상 하나에 최소 2만 원에서 6만 원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천이 흐르는 한가운데에도
이렇게 어김없이 불법 평상이 설치돼 있습니다. 관련 법규를 비웃듯 인공 분수까지 설치해 호객 행위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 관계 기간에 적발된 곳도 얌체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단속된 콘크리트 구조물만 철거했지 이동식 평상으로 대체해 버젓이 돈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평상 뭐 어차피 그 놀러 온다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이제 임시로 놨으니까 금방 크거든요. 계곡을 끼고 있는 다른 곳들의 사정도 마찬가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얌체 상온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LH가 군산 지역 부도 매입 국민 임대주택에 입주할 예비 입주자 343명을 모집합니다. LH공사 전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번 모집은 경암 부향과 대야 보라 등 임대주택 5개 단지로 부도가 난 이후 매입 관리 중입니다. 전북본부는 오는 4일부터 접수를 하는데 신청 자격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337만 원 이하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완주군이 도내 지자체 가운데 인구 대비 협동조합 설립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구 만 명당 협동조합 수는 완주군이 6.7개로 가장 많았고 무주 5.99개, 진안 5.73개로 뒤를 이었습니다. 도내 지자체 가운데 만 명당 협동조합 수가 가장 적은 곳은 고창이었고 김제와 군산이 2개 안팎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초등학교의 스포츠 강사 배치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국회 김철민 의원에 따르면 도내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의 배치율은 35.4%로 부산, 세종,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낮았습니다. 특히 초등 스포츠 강사를 100% 충원한 지역도 대구와 울산 등 5곳에 달하지만 전북교육청의 스포츠 강사 충원 계획은 없는 상태여서 지역별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다른 지역의 뉴스를 전해드리는 시간, 오늘은 제주 소식입니다. 생태 관광하면 자연 경관을 즐기며 심신의 피로를 푸는 관광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기존 생태 관광에 공연도 보고 먹고 즐기는 파티 같은 재미를 더한 에코 파티가 선을 보였습니다. 제주 MBC 박준영 기자입니다. 초록빛 나무들 사이로 난 길로 걷는 관광객들. 시원한 용천수가 흐르는 길을 따라 걷다 보면 도심 속에서 지쳤던 마음이 치유된 듯 표정이 밝습니다. 마을의 재미있는 명칭의 유래와 역사를 듣는 것은 또 다른 재미. 아침에 일찍 밝는 물이다. 그래서 그 좀 이제 사대주의 저기 갔습니다만 이런 아침도 짜고 발리걸 명칭 써서 이 조명물이 있다고 합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오르막길의 마지막에 나타난 용천수. 시원한 용천수에 발을 담그면 쌓였던 피로는 어느새 사라집니다. 예래천과 대왕수천을 중심으로 걸은 관광객들은 마을의 빼어난 자연경관과 해안 절경에 감탄을 감추지 못합니다. 몰랐던 길도 알게 됐고요. 이런 좋은 데가 있는지도 이렇게 알게 돼서 다음에 이제 또 한번 또 우리끼리도 오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마을의 생태자원을 바탕으로 트레킹도 하고 토속 음식도 즐기고 공연도 보는 생태관광 테마파티인 에코파티가 처음 열렸습니다. 다양한 생태적 자원을 이제 파티라는 관광객들의 입장에서 봤을 땐 재미와 체험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상품으로 구성해보자. 단 하나, 중심은 철저히 마을 주민이 되도록 하자 하는 것이고, 생태관광의 가치와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에코파티는 올해 안에 다른 마을 3곳에서 추가로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집단 민원에 밀려 표류 중인 송천 변전소 부지 변경 여부가 이르면 올 초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전주시와 한전 측은 최근까지 대체 부지를 물색했지만 토지 소유 기관 쪽이 선뜻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주시와 한전은 에코시티 내 전기 공급을 위해 변전소 건립을 마냥 미룰 수 없는 상황이어서 8월 중순 이전에 변전소 위치 변경 여부를 결정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부터 완주군 이서면 17개 마을에 수요 응답형 버스가 운행됩니다. 수요 응답형 버스는
주민 요구에 따라 운행하는 방식으로 각 마을에서 이서면 소재지까지 1회 이용 요금으로 500원만 내면 됩니다. 수요 응답형 버스 예약은 출발지 기준 30분 전에 이용 예약을 해야 하며 연말까지 시범 운행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일본 뇌염 경보 발령으로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이 시급합니다. 익산시 보건소는 최근 일본 뇌염이 유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대상인 12개월에서 36개월 사이 소아를 비롯해 만 6세, 만 12세 어린이는 적기에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뇌염은 작은 빨간집 모기가 매게 하는데 감염자의 95%는 거의 증상이 없지만 250명당 1명은 뇌염으로 진행되고 사망률이 3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라북도는 국가예산 확보철만 되면 걱정이 많습니다. 국가예산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비해 극심한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같은 국가사업인데도 경북 영주시의 산림치유원은 전액 국비로 추진되고 있는 반면에 우리의 지리산 덕유상권 산림치유원은 사업비 50%와 운영비 전액을 지자체가 부담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가사업인 새만금 경협특구 조성사업과 국책사업인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사업도 기획재정부가 지방비 분담을 요구하며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여기에 지역아동센터 1인당 급식비도 서울 강남은 5,500원, 전북은 3,000원으로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크며 특별교부세 배정액도 매년 최하위권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 전북이 서울, 경북 등 타 지역에 비해 노골적으로 차별받고 있는 것으로 국가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잘못된 행태입니다. 국가 예산은 경제 성장과 고용 확대 등 거시경제 목표와 국토 균형 발전 등의 시장 경제에 대한 보완적 기능과 역할을 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국가 또는 국책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중단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 때 국토의 균형 발전을 우선으로 고려하는 등 정부의 사업 자체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전라북도는 사업에 대한 철저한 논리 기반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된 4명의 국회의원을 포함한 전북 정치권과의 유기적인 공조로 최대한 많은 예산이 전북에 배분되고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MBC 논평이었습니다. 8월의 첫날인 오늘 출근길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네, 곳곳에 구름이 낀 것 외에는 교통시야 좋아 보입니다. 또 월요일답게 일찍이 교통 흐름 활발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 원활히 소통되고 있습니다. 또 서신동 방면으로 진입하기 위한 신호대기 차량도 꽤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폭염이 계속되면서 자치단체마다 노약자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또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 전시관이 방학 체험학습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입니다. 임실군이 오는 9월 말까지 폭염 대비 방문 건강 관리를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의료원과 보건소 등은 65살 이상 노인 가구를 직접 찾아가 혈압 측정 등의 기초검사를 실시하고 전화 홍보와 상담도 추진합니다. 고령화 시대에 발맞추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서 세계 희귀동물 특별전이 시작됐습니다. 오는 28일까지 계속되는 특별전에서는 사막 여우와 미어캣 등 희귀동물과 곤충 등이 전시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돼 오후 5시까지 무료 관람이 가능합니다. 또 여름방을 맞이하여서 또 다양한 동물 또 희귀곤충들 표본들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좀 시간 내셔서 아이들과 함께 체험하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창 인계에 당뇨와 고혈압, 항암 등 인체 치유 효과가 있는 약용 작물을 전시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의농업 체험관이 완공돼 치유 관광지로 활용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장수군이 다음 달 열리는 한우랑 사과랑 축제를 앞두고 사과 수확과 한우 곰포 나르기 등 5개 체험 분야에 오는 19일까지 인터넷 등에서 참가자를 사전 신청 접수합니다. 제10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를 앞두고
체험 프로그램 사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완주군이 협동조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완주군의 협동조합은 모두 65곳으로 도내 설립률 1위인데 전수조사를 통해 운영 실태를 파악한 뒤 경영 지원과 컨설팅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전주 지역에서 포획된 멧돼지와 고라니 숫자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유해 야생동물 기동단이 포획한 멧돼지와 고라니 숫자가 32마리였지만 지난해에는 71마리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전주시는 8월부터 1년 동안을 유해 야생동물 포획 기간으로 정하고 멧돼지나 고라니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기동 포획단이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완주군은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26일까지 찾아가는 마을 순회 설명회를 실시합니다. 이번 설명회에는 시내버스 지간선제가 도입될 삼례읍과 이서면을 비롯해 일부 노선이 변경되는 봉동읍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완주군은 노선 개편 사항을 설명하고 주민 건의 사항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국내 대표 뮤지션이 총 출동하는 전주 얼티밋 뮤직 페스티벌이 오는 5일부터 4일간 전주 종합경기장에서 개최됩니다. 제1회 전주 기타 페스티벌이 오는 5일부터 이틀간 전주 신일교회에서 열립니다. 창극의 진수를 만날 수 있는 공연이 4일부터 18일까지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전주 소리문화관에서 펼쳐집니다. 전북 독립영화협회는 내일부터 27일까지 화요일과 토요일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에서 원작과 리메이크작을 상영합니다. 전주 부채문화관은 내일까지 선자장 방화선 초대전을 갖습니다. 고창 갯벌축제가 오는 5일부터 4일간 심원면 만돌 갯벌 체험학습장 일대에서 열립니다. 제9회 진안군 마을축제 여름 한마당 행사가 오는 5일과 6일 정천 채련공원과 7개 마을에서 열립니다. 제26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가 5일부터 7일까지 완주군 무궁화 테마식물원에서 열립니다. 전주만의 독특한 생활 음주 문화인 가맥축제가 오는 4일부터 4일간 한국전통문화전당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전주 전통문화연수원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역사 문화 캠프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오늘 전라북도 지역 날씨입니다. 오늘 전라북도 전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어 있으며 오늘도 구름이 많은 가운데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완주 35도, 전주 34도 등 34도에서 35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